배너럴에 올릴게요. 네. 네, 링크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원래 그 오픈 카톡인지 그룹 카톡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카톡방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 카톡방에서 슬랙으로 옮긴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알림에 민감해서 그걸 좀 배려한 차원에서 슬랙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슬랙이 먼저였고요. 카톡은 이제 약간 슬랙을 체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제 카톡이 좀 더 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슬랙이 뭔지도 모르고, 개발자 아닌 분들은 또 이제 슬랙 안 쓰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그 어떻게 했냐면은 카톡은 또 이제 또 막 아무나 초대할 수 있는 막 그런 게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랙은 약간 좀 괜찮은데, 왜냐면 노티를 막 끄는 것도 좀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모임에 적어도 오프라인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참가하신 분들만 한해서 이제 슬랙을 슬랙이래, 그 카카오톡 그룹에 초대했었어요. 카톡이 이제 모르는 사람을 들어오면은 제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한 건가요? 슬랙은 좀 더 쉬워요. 그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이제 그 채널 막 노티를 끈다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채널도 따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쉬운데, 카톡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노티를 꺼도 막 계속 소리를 꺼도 막 올라오던데, 아닌가? 뭐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막 이렇게 그게 있고. 그러니까 슬랙은 채널별로 알람을 할 수 있는데 카톡은 뭔가 선택해서 알람을 못 받고 아예 끄거나 아예 켜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그것도 있고, 저만 그런 수도 있는데, 이게 노티를 꺼도 막 그게 막 오던데, 저는 소리 안 나고 막 계속 오던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태그 이름 태그하면 그때만 오고 그냥 말할 때는 안 오는 게 맞을 텐데. 카카오톡이요? 네. 저는 핸드폰이 픽셀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티를 끄는 아이콘을 해서 껐는데도 막 계속 오더라고요. 음. 소리만 안 나고. 저희 이거 KDD가 있는 게 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거 디스코드랑 네이버 카페, 슬랙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나요? 네, 페이북 네. 그룹도 있고, 페이스북까지예요? 미드업도 있고,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있어요? 인스타그램 없어요. 인스타그램 없어요. 인스타그램, 잠시만. 예, 그거 없고, 이제 웹사이트. 밴쿠버 저희 KDD, 웹사이트 KDD 웹사이트가 있어요? 밴쿠버 KDD.com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인게이지먼트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좀 더 명확하게 하면은 더 아이디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KDD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인다는 게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참여율을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말하는 예, 거지 않을까요? 전반적인 그냥 참여율.
관, 저희가 뭐 오프라인은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으니까 제 생각엔 아마 그 플랫폼들마다 사실 뭐 슬랙이나 이런데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오프라인 모임은 저희 지난달 했을 때도 35명이 모이긴 했어요. 진아님 저희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작년 연말 파티도 사실 40명 이렇게 가기도 했고 올해 연말 파티도 제 생각에는 다들 투표만 안 할 뿐이지 보고서는 와요. 분명히 아름아름해서 아마 올 거예요. 저희가 그 링크드인이랑 미더비랑 페이스북 그룹이랑 막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메일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좀 보고 많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떻게든 모임은 되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저도 근데 사실 제가 원래 SNS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온라인상에 원래 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막 글 쓰는 게 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 아직 막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무슨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만약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그게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진짜 사람 얼굴 보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이게 한번 말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슬랙이나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는 제가 한번 그 글을 쓰면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슬랙은 이제 10,000줄 넘어가면 사라져요. 어,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가지고 사라지는 건데 저희 아직 근데 한 번도 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죠. 사라지긴 했나요? 네, 저희가 KDD가 2017년부터 했으니까 기구나. 저희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그 처음에는 슬랙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슬랙에는. 심지어 저희가 그 슬랙 그 프리미엄 트라이얼인가 그거를 이제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혜선님이 모르고 눌렀대요. 트라이얼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트라이얼 끝나기 전에 이제 메시지를 다 다운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막 6만 줄인가 7만 줄인가 막 이렇게 됐었어요. 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 인게이지먼트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약간 지금 그 밴쿠버 K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IT에 관련된 분들을 이제 약간 한인 IT 관련된 분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약간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만큼 약간 인게이지먼트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말하면은 이제 소속할 수 있는 사람이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좀 인게이지먼트 높아진다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소모임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저도 원래 같으면은 만약에 스터디를 안 했으면 저도 말도 한마디도 못했을 건데 이렇게 확실히 규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KDD도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더 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제 막 내가 말하면은 그 모든 사람이 저를 본다고 그 글을 다 볼 거라고 느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조그만 모임 같은 걸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이제 모두가 다 어떤 하나의 소모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조금 더 참여율 전체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요. 저는 사실 KDD 들어온 지 얼마 이거 스터디 하면서 이제 처음 들어온 거라서 잘 모르긴 한데 이 KDD 모임의 구체적인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한국인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 모여서 약간 네트워크하고 뭐 약간 뭐 일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거를 정보 공유하고 요 정도까지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뭐 따로 여기서 추구하는 어떤 골이 있는지 약간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조금 애매한 게 네. 운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각자 아, 좀 그래요?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있고 그 혜선이 원하는 게 있고 다 조금씩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건데 이제 밴쿠버 한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약간 좀 그 도와주자는 약간 그런 입지는 다 이제 똑같은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그 밴쿠버 KDD 웹사이트도 웹사이트를 만든 계기가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런 그 KDD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그 KDD를 만든 약간 첫 번째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약간 밴쿠버 KDD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과 약간 맞물려 있는데 저는 이제 밴쿠버 KDD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해카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해카톤은 이제 보통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밴쿠버 한인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밴쿠버에 있는 이제 한인을 위해서 뭔가 이제 어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혜선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밴쿠버 KDD 웹사이트 만드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밴쿠버 KDD 웹사이트를 같이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일곱 여덟 명이 모였는데 디자이너 분들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한 분은 약간 진짜 막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개발자인데 개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멘토링 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는 식으로 딱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딱 한 분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개발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도 안 오시고 이제 저랑 이제 그래도 끝까지 이제 하신 분이 종영님이었는데 종영님하고 저랑 이제 다 만든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약간 돈을 안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발이라는 게 개발 자체가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약간
그 오너십 플러스 엄청난 약간 그거를 끝냄으로 인해서 오는 약간 성취감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모인 분들은 이제 돈을 안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KDD는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거의 이제 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한인들이 이렇게 디자이너나 디벨로퍼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바로 뭐 밴쿠버에 사시면서 뭐 다른 한인분 디자이너 못 만나고 한인분 디벨로퍼도 못 만나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정보 교환도 하고 그게 일단은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참석하시는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번 순위, 1순위가 아마 그 정보 교환인 것 같아요. 일단 와서 다들 이제 뭐 어떻게 취업하는지 다들 사실 그게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어떻게 이직하고 뭐 다른 분야는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게 다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저는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예 프로젝트 쪽은 아예 그쪽은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네.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거 그게 이제 그 밴쿠버 KDD의 약간 목적이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약간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한별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실은 그 목적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모임도 해봤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이제 밴쿠버 KDD랑 비슷하긴 하지만 달랐던 점은 뭐였냐면 이제 개발자만 오시는 모임이었고 이제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이제 발표를 했어요.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발표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서베이를 해보면은 그 서베이 1등이 이제 그 발표를 듣기 위해서 온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온다. 그게 항상 1위, 2위였어요. 그러니까 밴쿠버 KDD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주 목적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메인이 아니고 이제 사이드로 약간 제 바람이었던 거죠. 그거는. 일단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네.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네. 다음 단계로 혹시 스타트 생각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뭐랄까요. 사실 이렇게 될 건 알았는데 디자인 스프린트랑은 사실 연관이 크게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면서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던지고 의견을 던지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스프린트를 했을 때 벌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자인 스프린트에서 프레임워크식으로 이런 틀을 정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브리프 다큐멘트를 그래서 작성을 하는 거고 누가 그 그 모더레이터를 할 건지 우리가 목표는 뭔지 이 날은 어떤 걸 해야 되고 그걸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스텝들을 그래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뭐 함정을 놓은 건 아니고 제가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에이님 말씀도 사실 되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한국엔 디프만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의 만남이라고 거기는 프로젝트형 그룹이거든요. 아예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애초에. 그래서 신기하다. 지금 한국에 제가 그 학교 동기 형이 그 마음속에 3,000원이라는 붕어빵 앱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앱스토어 1위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겨울 시즌만 되면 이제 벚꽃 엔딩처럼 들어와요.
그 개발자예요. 붕어빵 그거 위치 찾아주는 네네네 맞아요. 우와, 그 개발자예요. 우와. 근데 그 프로젝트가 디프만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 아, 붕어빵이 뭐라고요? 이름이? 내 마음속에 3,000원인가 아, 내 마음속에 3천. 내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이 그 캐시 들고 다닌다고 한국에 겨울 맞아요. 되면 3,000원씩 들고 다닌다고 맞아요. 영상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지금 우와, 우와. 유튜브 가슴- 보면은 가슴- 찾을 수 있어요. 아, 가슴 속 3,000원. 내 마음속에. 가슴속 3,000원. 네 맞아요. 오, 가슴속 감정. 아, 내 가슴속 제가 3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KDD 목표도 그거에 부합한다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친목 동호도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친목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가 사실은 결론이었죠. 가장 핵심은. 근데 그냥 짧게 결론을 제 생각을 짧게만 드리면은 대부분은 다 학생이더라고요. 그 대부분 주니어예요. 그리고 끽해봤자 다들 이직을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소모임을 하는 거를 사실 더 목적을 많이 두고 있어요. 친목에 그렇게 큰 비중을 많이 안 두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 빼고는. 여유가 없나 봐요. 네, 그게 좀 보였어요. 생각보다. 되게 그 친목 그룹인데 친목을 잘 생각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학생분들 빼고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 그 한별님 말씀대로 확실히 대규모로 모이면은 되게 그 부끄럽잖아요. 되게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 오프라인 모임 만나서 실시간 해도 많은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 후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후속으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모임을 진행을 하고 그 특히 저희 약점이 KDD인데 KD예요 사실은. 개발자분들이 거의 8, 90%고 10%가 디자이너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디자이너분들의 소모임을 따로 만드는 게 KD 안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좀 더 인게이지먼트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자 그 디자이너 분들 다 만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디자이너 친구가 없어. 계속 이래요. KD 얼마나 많은데 왜 몰라? 이러면은 있어?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 정도로 서로 모르나 봐요. 네, 소모임 모이면은 7명씩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디자이너예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KDD 디자이너가 그렇게 많은데 다들 안 나오고 모르고 별로 안 친해해요. 되게. 그래서 한별님 말씀대로 좀 소모임 규모의 그런 스터디를 하던 아니면 그런 좀 소모임 규모의 그런 거를 조금 장려를 하고 높여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프만 같은 프로젝트형 그룹을 진행하는 건 사실 저는 엄청 찬성해요. 왜냐면 저희가 월요일에 들은 첩보가 있거든요. 스터디 그룹 수입이 그렇게 짭짤하다면서요. 아, 정말요? 제가 관리를 안 해가 잘 모르겠네요. 다들 벌금을 그렇게들 많이 내신다고. 아, 틱톡 벌금이 뭐 한 200~300불씩 나온다고 하던데요. 아, 맞아요. 그거 들었어요. 블로그 스터디가 좀 많이 나오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음,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그 에릭님 해커톤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런 해커톤을 장려하면은 사실 저희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 주니어 분들도 인게이지도 하고 멘토링 할 수 있는 좀 실력 있으신 뭐 정한님이나 이런 분들 참여해 주시면은 사실 가이던스도 같이 하면서 해커톤 프로젝트 하면은 사실 훨씬 더 그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에 그 사이드 프로젝트 하자고 디자이너분 모집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한 달 만에 좌천되더라고요. 아,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열정으로만 하는 거는 생각보다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안타깝네. 아무튼 뭐 저희 뭐 그 여기 한별님 만들어주신 다큐멘터리 업데이트 해주실 얘기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에릭님이랑 한별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저희도 보안이 저희도 다들 이것에 대한 니즈를 느끼는 것 같아요. KDD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진행을 해봤고 저희가 다음 주가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야가 뭐였죠 이름이? Integrating research into the design process. 그 제가 혹시 공지에 올린 거 글 보셨나요? 새벽 3시이긴 한데 빡세요. 시간이 진짜로. 근데 네네. 저 마소에서 UX 리서치 하고 있는 분이 아시는 분들이 그 리서처 이거 토크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내용이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되게 들을 내용이 되게 값진 내용들이라고. 나중에 유튜브로도 이렇게 그 웹이나 내용을 올려준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한별님 말씀대로 리서치 부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좌천되면은 여기서 좀 잘못되면은 사실 나중에 워터풀 방식으로 다 망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그런 사태를 빚기 때문에 초석을 잘 다지는 점에서 UX 리서치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새벽 3시 일어나는 게 저 같은 초보 UX 디자이너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유를 드렸고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4주차 공부 내용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게 그 UX 리서치를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하나 그 정성 조사에 대한 내용 들어있잖아요. 이게 유저 서베이하는 내용이라서 정량 조사, 정성 조사에 관련된 그거를 2회차 때 12월 9일 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 저희 수업 내용이랑 같이 연관해서 들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2월 9일이랑 8일이라서 좀 저희 스터디 나중이지만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근데 마지막 4주차도 1, 2, 3차처럼 비슷하게 이론 중심의 내용이라서 뭐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디스커션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스터디는 다음 주에 종료가 돼요. 예,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 피그마 그 코세라에 있는 피그마 강의 2개를 11월 한 달 동안에 자유롭게 들으시고 뭐 들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도 돼요. 사실은 저희 디스코드 채널은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공유해 주셔도 되고 얼마든지 뭐 작업한 거 뭐 이런 거 공유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다음 스터디 시작은 1월 4일이 돼요. 그 다음 스터디는 1월이 새해가 넘어가고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때는 OT 없이 바로 시작을 할 거고 제가 12월 중순에 다시 스터디 그룹 모집 그 내용 공지를 올릴 거예요. KDD에다가. 그럼 이제 그때 참여 계속 하실 거면 그때 또 참여해 주시면 되고 이제 뭐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제가 그 새로운 분들은 따로 OT를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피그마도 쓰고 제가 진짜로 이제 UX 디자인 해보는 과정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음 주 것도 잘 챙겨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 피그마랑 2회차 강의 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끝나는 거 아닌데 왜 제가 끝나는 멘트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 오늘 스터디 다들 고생하셨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에릭님 저희 그 스터디 노트 올리는 거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네네네. 바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